원수를 은혜로 갚은 조카. 옛날 어떤 곳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5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이전인 3살 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 외삼촌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여동생이 아들이라고 불쌍하다고 거두어 기르자고 하였지만 외숙모는 싫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싫다고 하여도 외삼촌이 있는데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데려다가 길렀지요. 어린 것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방에 들어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외숙모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서 청소를 한다고 아이를 내몰았어요.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으로 가라고 하고 저 방에 있으면 이 방으로 가라고 하여서 어린아이는 편하게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런 외숙모니 잘 먹이기나 했겠어요? 밥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은 감히 바라지 못할 일이고 무엇이든지 배부르게 먹기만 하여도 소원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고, 배나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 잘 자라지도 살이 찌지도 못했지요. 외숙모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 모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도 외삼촌이 있으면 친절하게 태도를 바꾸었지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괜히 먹지도 않고 잘 자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아이는 외삼촌에게 외숙모가 삼촌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지만 다른 때는 구박을 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이곳에서나마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9살이 되어서 조금 철이 나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어머니 산소에 가서 자주 울었어요.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불쌍한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아이는 한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산에서 나무를 해야만 했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오는 것이 하루 일이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아이는 전처럼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고 왔지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가, 불쌍한 내 아가, 이 어미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단다. 네가 마음에 걸려서 죽어서도 눈물로 지낸단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라도 제 걱정을 마시고 천국에 가세요. 저는 그 전보다는 많이 컸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부터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며칠 후에 외삼촌 집을 나가겠어요. 어린 네가 나가서 어디에서 살겠느냐? 아가, 내일 아침에 저 산 너머에 네가 나무를 하던 곳에 가면 대나무 순이 많이 나 있을 거야. 그것을 캐다가 서울에 가져가서 팔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여라.
엄마는 너가 잘 살도록 저승에서라도 꼭 도울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아이는 5살에 작별한 어머니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우다가 날이 밝자 어머니가 가르쳐준 산 너머에 가서 죽순을 캔 뒤에 서울로 떠났어요. 외삼촌은 이 눈 오는 겨울에 어디를 가느냐고 말렸지만 외숙모는 저 아이는 고집불통이라오. 간다면 기어이 갈 애니까 애써 붙들 것 없어요. 당신이 말리면 겨우 하루나 있는 척하다가 몰래 나갈 아이니까 저 가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리지도 않았어요. 빈말이라도 말렸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외숙모는 알턴이 빠진 것으로 생각하여 간다는 말에 얼씨구나 잘 되었다는 식으로 나선 거예요. 아이는 감추어 두었던 죽순을 짊어지고 서울로 떠났어요.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곳간 같은 곳에서 자기도 했어요. 재수가 좋은 날에는 머슴들이 자는 사랑방에서 자고 잔칫집에서 잘 얻어먹을 수도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죽순을 팔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죽순이 나오니까 아주 비싸게 사갔지요. 아이는 이것을 잘 지니고 이번에는 서당 가까운 데에 가서 잠을 잤지요. 아이고 추워라. 무명 한 필만 있으면 저고리도 해 입고 두루마기도 해 입을 텐데. 마침 서당 훈장이 그 말을 들었어요. 이상하다. 무명 한 필에 두루마기와 저고리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입는다는 말인가? 궁금하여 밖으로 나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았어요. 밖에 나이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지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집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오, 그러냐? 그런데 방금 네가 무명 한 필로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해 입는다고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아, 선비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두루마기 하나만 쥐어 입으면 되지요. 두루마기 하나만 입으면 사람들이 속옷은 을이 입은 줄 알지. 누가 맨몸에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하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옷 한 벌로 2벌 몫을 해야 해요. 서당 훈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었어요. 아하, 내 말을 들으니 그렇구나.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집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얼마나 춥겠느냐. 오늘부터 우리 서당에 와서 심부름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고마워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예,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해서 선비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였어요. 고맙긴 뭐가 고맙겠느냐.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깊어서 내가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서당 훈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간 아이는 들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밖에 있는 쌀을 세마는 그릇을 가져다가 엎어서 놓은 뒤에 올라가서 문을 닫았어요. 책상을 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책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대견했어요. 스승님, 감기 드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었나? 아까 방에 불을 뗐더니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기에 나가라고 들창문을 열어놓았는데 내가 깜빡 잊었구나. 훈장은 볼수록 아이가 신통방통하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 방에 먹물 자국이 나는 수가 많았어요. 이것을 아이는 닦아냈지요. 흩어진 책은 가지런히 정돈해서 두었고요. 문에 구멍난 곳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지를 발랐어요. 다락에 쥐가 들락날락 거리니까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서 쥐구멍을 막았어요. 아이들이 서당에 오기 전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는 뒤에 앉아서 어깨 너머 공부를 하였어요. 책도 없이 남이 읽으면 속으로 따라하고 훈장이 해석을 하면 정성 들여 머리에 새겨 두었습니다. 이것을 귀로 동냥에서 배운다고 하여 귀동냥이라고 하지요. 앞에서 배우지 못하고 남의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고 책을 본다고 해서 어깨 너머 공부라고 하였지요. 이 아이는 참으로 총명하고 부지런했어요. 서당에 배우러 온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청소를 말끔히 하고 혼자 낮에 공부한 것을 복습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서당 훈장이 나중에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 잠을 푹 자라고 했어도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외숙모 집에 있을 때는 나이가 이때보다 어렸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방 안에서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훈장은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밝게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신통방통하였어요. 저 아이가 자라면 내 사위를 삼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서당 훈장은 아이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럴수록 아이는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 하였어요. 세월이 물같이 흘러서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드디어 서당 훈장의 딸과 결혼하였어요. 결혼한 것만도 경사인데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까지 급제하였어요. 이상한 일은 아이가 서당 훈장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 집에는 아무 탈도 없을 뿐더러 재산이 자꾸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복동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한편 아이를 내보낸 외삼촌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외삼촌네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일하기를 싫어해서 아이가 집을 나가자 자기들이 청소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니까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는 괜히 그 아이를 내보내서 에휴 우리가 고생만 하네. 에휴 정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어머니가 책임을 지라는 투로 말했어요. 조카 아이를 내보내면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자 외숙모는 그만 속이 상해서 늙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남편도 집안에 정을 붙이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이제 남편마저 속을 썩였어요. 집안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 조카 아이가 복덩이였구나, 복덩이였어.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나가자마자 집안이 기울어지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외숙모는 중얼거리며 후회하였어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외삼촌 집은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고 농사 거둔 것의 반을 얻어먹기로 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어느 날 외삼촌 집이 있는 동네에 가마를 타고 찾아오는 관리가 있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둬서 저렇게 출세를 시켰구나. 아이고, 부럽기도 하다. 부러워. 이러면서 외숙모는 논에서 피를 훑고 있었어요. 피죽이라도 끓여 먹기 위해서 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리의 일행이 차차 외삼촌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제 이 골목의 마지막 집은 우리 집인데? 왜 일행이 우리 집 있는 마지막 골목으로 들어서지? 누굴 잡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속을 썩이고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아들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관리의 행차가 바로 외삼촌 집 앞에서 멈췄었어요. 가마에서 옷을 잘 입은 관리가 내렸어요. 집 앞 논에서 피를 거두던 외숙모는 걱정이 되어서 가까이 가보았어요. 외숙모님 안녕하십니까? 관리가 다가오더니 큰 절을 하였어요. 외숙모님이라니 누구신지? 나는 대같이 잘된 조카가 없는데요. 외숙모님 10년 전에 집을 나갔던 조카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외숙모는 깜짝 놀랐어요. 관리가 조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이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가슴이 찔리고 사실 겁이 나기도 하였어요. 아이고, 저 애가 언제 커서 출세를 하였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보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자네인가? 몰라보겠네 그려. 외숙모는 인사를 받았어요. 예, 접니다. 외삼촌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양반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맨날 저 고개 넘어 주막에 있다네. 내가 사람을 시켜 기별하겠네. 집은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조카의 손을 끌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는 옛날 살던 집에 들어가 보니 감개가 무량하였어요. 서름 받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지요. 집을 얼마나 가꾸지 않았던지 비가 샌 자국이 뚜렷하고 천장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어요. 담장은 곧 쓰러질 것 같고 손을 본 흔적도 없었어요. 외숙모는 조카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나를 많이 원망하였을 것이네.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떠난 후에 우리는 이처럼 망조가 들었네. 망조가 들었어요. 예, 저는 외삼촌 댁을 조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어려우신 걸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가서 부모님처럼 모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2, 3일 안으로 짐을 챙겨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외숙모님. 이렇게 말한 후에 조카는 떠났어요. 외숙모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울었어요. 어른이란 것이 저 아이가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을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며칠 후에 조카 집으로 이사하였어요. 외삼촌 가족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도 더욱더 높은 벼슬을 살았다고 합니다.